성동의 개인 추구를 좀 더 남기기 위해서 하청업체를 죽이는 거죠. 상생이 아니고 죽이는 거죠. 죽여서 하청업체를 죽여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런 건 정말 잔인한 거예요. 못된 겁니다.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옆에서 오셔가지고 말씀도 해주시고 두 분 말씀 들었고 또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이제 우리 시아인 좀 하고 성동 측하고 한번 저희가 뭐 이야기를 한번 해보든지 뜻을 한번 전달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네. 이제 그 뭐 큰 이제 뭐이 노력하는 게 모습이 안 보이면 또 찾아와도 되겠죠. 뭐 무조건적으로 기다려. 그럼 아니 그러면 가시적으로 물어보고 언제 정도까지 답을 한번 좀 주겠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그 전에는 안 올 거 아닙니까? 맹지를 일단 세고 맹지를 이분들은 명예를 찍어도 못 가는데 명예를 전에 하셔야죠. 국장님 지금 이제 맹지를 명예를 집에도 못 가고 텐트 쳐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명예를 전에라도 이야기를 주셔야지. 명예를 시고 나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국장님 맹지를 이제 입에 안 나오는데 저희는 시장님 직접 면담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시장님과 저 성동의 이진상 대표하고 삼자 대면을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주시든지 같이 이런 석상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고요. 뭐 협상이 됐든 어떤 대화가 됐든 우리의 뭐 실질적으로 당에 있는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직접적으로 통해서 말이고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시장님한테 포인트해보고 싶고 그 시점에 이진상 대표 성동에 같이 있는 자리에서 뭐 협상이 됐든 대화가 됐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동에 한번 가서 예. 이야기를 한번 뭐 안 되면은 제 이야기라고 한번 전달하고 그래 하도록 하고 그 자꾸 이게 싸움이 커지면 걔네는 그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성동 조선이 피해요. 그래서 저 말은 문제가 좀 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빨리 어떤 행태는 마무리를 좀 지어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러면 또 이대로 계속 성동 조선서가 나쁜 짓을 하면 또 계속 제2의 이런 대표님 또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건 뭔지 하고 기존에 있는 30개 업체는 지금부터라도 하도급법 위반을 개선을 해서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조율할 거는 조율하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제가 투쟁을 위한 투쟁, 성동 조선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우리 통영시장님께서 공인으로서의 공적으로 민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거는 잘못됐다 개선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반감만 하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외면만 하시면 저희들은 그 통영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통영시장 그리고 그 성동조선과 한통속이 돼서 활동하시는 통영시장으로 갖고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랑 친구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지만은 공적인 업무로 서로 아닌 건 아니다. 네가 아무리 친구지만은 성동조선도 사장이지만 밑에 하청업체와 작업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지역 경제에 손해를 주고 결국에는 통영마저도 성동조선 때문에 통영마저도 노동자들이 떠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친구지만 통영 성동조선 사장으로서는 이건 아니라고 본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아니 우리 시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통영시장한테 직접 하려고 들어왔는데 못 만나게 됐잖아요. 오늘 이 자리는 성동조선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성동조선에서 협력업체들에게 어떻게 갑질과 불공정 거래를 하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 협력업체가 얼마나 힘이 들고 그 속에 있는 우리 통영 시민이 얼마나 힘든지 통영시장님께 호소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호소문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통영시장님, 저희들은 성동조선 협력업체의 대표와 직원 및 가족들입니다. 성동조선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 및 협력업체의 억울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단가도 측정하지 않고 생산만 지시하는 선작업 후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인건비는 우선 가부를 해주거나 나중에 단가 계약 시 정산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단가 계약에 대한 재계약 요청의 갑질과 협박으로
협력업체를 퇴출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기승금으로 인하여 협력업체는 수십억 원의 적자에 처해 있습니다. 생산만 잘하면 단가는 정산해 줄 것으로 믿고 생산에만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손해를 보며 그만둔 업체 중 재개하지 못하고 파산 등 협력업체는 마지막 급여를 노동부에 요청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동조선 내에는 현재 30개 가량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피눈물을 흘리지만 협력업체는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에 아무도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동조선의 눈치만 보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불이라는 족쇄에 채워져 마지막 기승금은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 노예 같은 처지로 어쩔 수 없는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에 지금까지 참고 일하였으나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으며 이제는 다시 통영을 떠나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저희 두 업체가 이렇게 용기 낸 것은 직원 250여 명의 급여도 다 챙기지 못하고 회사는 빚만 쌓인 채로 쫓겨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 자리에서 죽거나 밖으로 내몰려 죽거나 똑같은 처지라서 우리는 여기서 죽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성동조선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으나 성동조선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으며 사고 안 치나 하는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길도 없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여 여기에 끌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통영의 가장 큰 어르신인 시장님께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반드시 챙겨봐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불공정 거래를 적극적으로 중단하라! 성동조선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중단하라! 더 이상 못 살겠다! 성동조선은 체불임금 해결하라! 추석 세기 전에 성동조선은 체불임금 해결하라! 발생된 성동조선 민은 통영시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통영시장은 성동조선 노동자들 외면 말고 체불임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은 하도급법 위반이에요. 쉽게 말하면 원청이 업체에게 갑질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돼서 가징금이 추징이 돼요. 근데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은 흔히 다 깨뚫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뭐냐면 작업자들은 엄밀히 치면 작업자들은 사장님한테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장님은 성동조선 원청에게 월급, 쉽게 말하면 기승금이죠. 그걸 제대로 받아야만 작업자들한테 임금을 줄 건데 제대로 여태까지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줘야 될 돈을 정상하게 줬다든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줬다면 두 대표님은 정말 나쁜 대표님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도와주러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제가 돌 맞을 짓을 제가 왜 합니까? 안 옵니다. 그러나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될 내용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가면 이겨요. 투쟁 끝까지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가면 분명히 이깁니다. 그러나 조속한 시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피켓을 들고 투쟁을 전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이 두 대표님이 무엇을 억울한 일이냐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이 하도급법 위반이에요. 첫 번째는 선투입 후 계약.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동산 계약도 살아보고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 때 계약을 하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성동원청은 전형적으로 먼저 100명, 200명 사람을 모아서 일을 시켜놓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것도 안 된다. 처음에 하고 나중에 계약할 때고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처음에는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해놓고 사람 한 200명 모아서 여어놨더만은 본 계약 때는 딴소리를 해요. 오도 가도 뭐하고로 철수도 못하고로. 맞죠? 그것은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전형적인